인생을 살아가면서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때가 간혹 주어집니다. 정말 제대로 살아가는지, 목표를 괜히 너무 크게 잡은 것은 아닌지, 내가 너무 좋게만 보고 달려온 게 아닌지, 많은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자꾸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을 믿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자기를 위한 시간을 가지고 몰입을 하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그리고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이루어 나가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이 책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 김유진 변호사의 인생을 리셋하는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지금은 나만의 시간입니다 란 책에서는 미국 뉴욕주, 조지아주 두 개 주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변호사이자 대한민국의 새벽 기상 열풍을 일으킨 파워 인플루언스,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뉴질랜드 전국 청소년 대회에서 1, 2등을 다투는 수영 선수로도 활약했고 매일 몇백 명이 관람하는 뮤지컬 무대에도 오르게 된 자신의 경험 속에서 또 하나의 색다른 진리를 말해줍니다. 저자는 또한 나만의 시간이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고 이 시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이 경험한 기적을 마주하길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도 모험을 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혼자일 때 최고의 나를 만난다. 나는 남들이 잠든 이런 새벽에 일어난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 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에 큰 사랑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상에 도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에 홀로 서기를 연습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버티는 게 아니라 즐기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타국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영어를 배우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란 걸 특권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외로움과 계속 싸워야 했다. 혼자이기에 누구도 나에게 어른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끝없이 이어진 어두운 터널을 홀로 지나면서 여기저기 부딪혔다. 그러면서 배우고 느끼고 성장했다.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을 터득했고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어지력을 길렀다. 시간이 흐를수록 혼자 있는 것이 점점 즐거워졌다. 이 순간을 나의 미래를 그리는 도구로 활용했다. 그 과정에서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며 더 나은 나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다. 주부는 가족을 돌봐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어진 일을 다 해내는 것만으로 모자라 틈틈이 자기 개발을 하며 무언가를 더 잘하려고 한다. 평균을 넘어서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 시험 점수를 높게 받고 빨리 승진하고 큰 돈을 버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도 이 관점에 따라 결정한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의 걱정과 목표, 희망사항을 보면 이 가치관이 대세인 듯하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런 마음은 스스로 무언가를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욕심에서 생겨난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생각이 발전의 원동력과 생활의 활력소가 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걸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잊는다는 것이다. 바로 자기 자신이다.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을 내가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자신있게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답을 망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왜 그 꿈을 가져야 하는지, 내가 진짜 그 일을 하고 싶은지도 모른 채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앞으로 내달리면 금세 지치고 만다. 설령 목표를 이룬다고 해도 마음속에 공허한 만남일 뿐이다. 따라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든 진정으로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나만의 시간을 통해서 말이다. 우리는 혼자가 되어야만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방해 없이
나 자신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스스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인식할 수 있다. 나를 인식할 줄 알게 되면 인생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 이유 모를 외로움, 자존감과 자신감 하락 등 부정적인 생각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떠올랐다 사라진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에는 나를 좀 먹는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나만의 시간엔 나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관리하는 것이 삶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꾸준히 운동을 하면 건강해질 수 있듯이 꾸준히 자신을 관리하면 마음도 단단해질 수 있다. 나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게 있다.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나 자신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을 말한다. 평소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필요로 했던 기분을 느껴보자. 굉장히 즐거울 것이다.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지고 그 시간에 자신을 갈고 닦는 데 능숙해지면 내면이 한층 강해져 있을 것이다. 하고 싶은 일에 몰입하게 해주는 집중력과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의지가 생길 것이고 무언가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일단 뭐라도 해야겠다는 의욕이 생길 것이다. 나만의 시간을 갖다 보면 평소 느껴보지 못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을 위해 일을 한다면 혼자만의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나는 나만의 시간이 우리를 외톨이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인생의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 그 누구도 당신에게 나만의 시간을 제공해 줄 수는 없다. 오로지 당신만이, 오로지 자신만이 그 시간을 선물할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충분하더라도 대부분은 그 시간에 꼭 무엇을 하며 보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소파에 누워서 온종일 의미 없이 핸드폰을 보거나 리모컨을 손에 잡고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는 것이다. 뭐라도 해볼까 싶다가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포기하고 만다. 이런 시간은 나만의 시간이 아니다. 우연히 생긴 여유 시간에 그동안 못한 일을 하는 것 역시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게 아니다. 머릿속으로 잠시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것 또한 나만의 시간을 보낸다고 할 수 없다. 퇴근하고 집에서 혼자 하루를 되돌아보며 할 일은 다 했는지, 유명 연예인의 스캔들이 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나만의 시간을 보낸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평소에는 관심 없던 사람이 문득 떠올라 잘 지냈는지 안부를 묻거나 SNS를 확인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틈틈이 이동 시간에 자신만의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간도 엄밀히 따지면 나만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없다. 멍하니 출근길 버스에 앉아 회사에 도착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은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고민한다면 말이다. 이것은 나에게 집중한다기보다는 일과에 집중하는 시간이다. 과연 이 시간을 자신을 위한 시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최근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나에게만 집중해 본 적이 있었는지 돌아보자. 어쩌다 보니 생긴 여유 시간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나만의 시간을 가진 적이 언제였는가? 근래에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따스한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보는 여유를 즐긴 적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아마 한 달에 며칠 되지 않을 것이다. 나만의 시간을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다. 나를 지키는 시간은 내가 나에게 선물을 주지 않으면 가질 수 없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혼자 있는 습관이 자리 잡으면 완전히 새로운 나를 만들 수 있다. 혼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의 말과 행동이 남의 것처럼 객관적으로 보인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생각해보며 앞으로 왜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를 납득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부터 실수하지 말고 잘하자라고 생각하면 스스로에게 발전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최근 들어 자꾸 신경에 거슬리는 일이 있는가? 어떤 문제가 벌어졌는데 해결하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는가? 당시에는 잘 참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곱씹어 보니 더 화가 난 적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나만의 시간을 통해 스스로에게 감정을 토로해보자. 머릿속에 엉킨 복잡한 감정을 말로 풀어내다 보면 고민의 근원을 찾고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감정도 정리된다. 즉시 달라진 게 없더라도 최소한 내가 정확히 무엇을 불편해하는지는 알 수 있다. 그리고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게 된다. 처음 나만의 시간을 가질 때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지금 느끼는 감정에 집중하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시간에 익숙해지면 둘을 분리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지? 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로 질문하는 것이다. 단 머릿속을 정리하겠다고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오래전에 사소한 일까지 끄집어내며 의미를 부여하거나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며 계획을 세우다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럴 때는 현재 존재하지 않은 문제를 분석하는데 힘을 빼지 말고 지금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빨리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정체를 알아냈다면 해결하고 다음 주제로 과감하게 넘어가야 한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고민, 생각, 감정을 그냥 지나치지 말자. 내가 아니면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챙겨줄 사람이 없다. 관점을 바꾸고 기분을 전환하고 스스로를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것은 물론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도 얻을 것이다. 내 이야기를 듣는 대상은 나 자신으로 설정했다. 나는 그동안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생각과 감정을 끄집어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다. 오랫동안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달성했을 때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결과임을 알면서도 남들에게는 운이 좋아서 된 거다 라고 이야기한다. 잘 나가는 누군가가 너무 부럽고 배 아프지만 속 좁은 사람이 되기 싫어 그렇지 않은 척을 한다. 분명 괜찮은 아이디어나 의견이 있지만 꽁꽁 숨기고 제시하지 않는다. 말해봤자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하지만 나만의 시간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때는 어떤 생각이든 모두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이것이 나만의 시간이 가진 또 다른 매력이다. 자신에게 솔직해진다는 것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될까 싶을지도 모르겠다. 이는 먼지 가득하고 쓸모없는 물건으로 가득 찬 방을 청소하는 과정과 같다. 묵은 때가 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부 꺼내고 머릿속을 새롭게 정리하는 것이다. 방을 비우면 까맣게 잊고 있었던 예쁜 골동품을 발견할 수도 있고 새로운 가구로 그 방을 채울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도 몰랐던 나의 모습을 알 수 있고 자신을 더욱 멋지게 발전시킬 수 있다. 나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잠시 거리를 두고 나만의 시간을 진심으로 즐기게 되었다.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일을 다시 시작했고 지금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즐겼다. 아무도 관심 없는 나의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나만의 방식으로 창조해 나갔다. 그러다 보니 회사 일도 다시 즐거워졌다. 그뿐만 아니라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아졌고 여러 분야에 나의 재능을 기부하고 싶다는 욕구도 타올랐다. 나에게 솔직해짐으로써 더 다채로운 나를 더 만든 것이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벗어나 한없이 자유롭고
솔직해지는 것,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 마지막 이유다. 외로움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신호라는 것이다. 나는 사람을 좋아해서 항상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고 인복이 많아서 주변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유 없는 외로움을 많이 느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지고 나서야 그 감정이 나 자신을 잃어간다는 생각 때문에 생긴 불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고 나 자신의 내면과 더 가까워져야 했는데 혼자가 될 거라는 두려움 속에 나를 멀리했다. 스스로 나를 내팽개치고 외롭게 만든 것이다. 나만의 시간은 오늘 저녁 잠들기 전으로 계획해도 좋고 내일 출근 전으로 배정해도 좋다. 하루 중 제일 집중이 잘 되는 시간, 방해받지 않고 온 신경을 나에게 쏟을 수 있는 시간, 언제라도 괜찮다. 그리고 이 시간이 되면 나 자신에게 몰입하면 된다. 나는 이른 아침에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하지만 새벽 시간이 자신에게 잘 맞지 않는데 무리해서 일찍 피어날 필요는 없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순간만큼은 나를 먼저 생각하자. 자신을 돌아보고 읽어보고 찾아보자. 그리고 스스로를 관리해보자.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어느덧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것이다. 주변을 정리하는 일은 마음을 정리하는 것과 같다.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필요 없는 사진과 파일을 정리해보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과감하게 버리고 먼지가 가득 차 있는 물건을 닦아 잘 보이는 곳에 다시 배치해보자.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은 정리하고 오랜만에 입을 빨래도 해보자. 무분별하게 쌓인 이메일과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도 정리해보자. 더 이상 연락받지 않는 사람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정리하면서 생긴 빈 공간만큼 마음에도 여유가 생길 것이다. 이제 그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된다. 나만의 시간에 익숙해지려면 연습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던 친구 혹은 가족을 내버려뒀다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이 감정은 정말 그들에게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게 어색해서 생긴 감정일 가능성이 크다. 나만의 시간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자신의 감정이 아닌 다른 사람이 느끼고 있을 법한 감정을 더 궁금해하는 것이다. 나의 시간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물론 문제가 생겼는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리거나 다른 사람들을 차단해버리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그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것보다 나와 잘 지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나 자신이 없는 인간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으며 무의미하다. 나만의 시간을 통해 얻은 여유는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이 너그러우니 상대방을 바꾸려 불필요한 감정 싸움에 매달리지 않고 한 발 물러나 문제를 적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사람의 빛을 쫓아가지 말고 자신만의 빛을 발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신기하게도 그 빛을 따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반짝이게 될 것이다. 나만의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리셋이다. 시간을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기억을 지울 수도 없는데 혼자 리셋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간을 돌리거나
기억을 지우는 것보다 내가 달라지는 게 인생을 바꾸는 더 쉬운 방법이다. 내가 정의하는 리셋의 핵심 개념은 나 자신을 새롭게 재설정한다는 것이다. 자신을 영의 상태로 만들어 보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 어제까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부터 새로운 사람이 되어보는 것이다. 리셋을 위해서는 두 가지 필요 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언론, 두 번째는 절제다. 언론은 경험, 편견, 고정관념, 지식 등 나를 이루고 있지만 더 이상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요소들을 지우는 과정을 의미한다. 절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신의 안 좋은 습관, 행동, 버릇 등을 제거함으로써 스스로 채운 자아의 벽을 깨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두 가지 필요 조건은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리셋의 첫 번째 필요 조건은 언론이다. 언론은 쉽게 말해 오래전 나의 도화지에 그려놓은 지저분한 낙서를 지우는 일이다.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도화지에 그려진 규칙을 전부 지워버리자. 가능하다면 이에 새로운 종이로 교체하는 것도 좋다. 이때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지워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나의 모습도 반드시 없애버려야 한다. 또한 반대로 내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머릿속에서 완전히 내보내야 한다. 즉,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 이렇게 행동해야 해. 라는 생각을 휘발시키고 누군가에게 내가 볼 때 말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을 삭제해야 한다. 저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나에게도 그렇게 행동하겠지. 라는 고정관념도 마찬가지다. 나에 대한 것이든 타인에 대한 것이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모든 답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예측하려 드는 버릇을 전부 없애버리는 것이다.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지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얻어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전에는 답이었던 나의 경험과 지식들이 더 이상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사람마다 언론을 하는 방법은 다르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심리 전문가들은 물론 유명 학자들이 다양한 방법을 추천하는데 이 책에서는 내가 직접 터득한 세 가지 얻는 방법을 공유하려 한다. 첫 번째는 아닐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을 자주 써보는 것이다. 나는 내가 예측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혹은 확신했었던 것과 다른 결과를 얻을 때 내가 틀렸다는 사실에 화가 나거나 현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아 답답해도 언론을 위해 이 말을 되새긴다. 두 번째는 근거 없는 자신감, 자격지심을 내려놓고 언론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누구든 틀릴 수 있다. 이때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말로는 간단하게 들리지만 이 과정을 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다. 무엇보다 스스로 언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될 경우에는 민망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그때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렸다니 라고 자책하지 않고 내가 잘못 봤구나. 다시 배우면 되지. 언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세 번째는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정보를 채워 넣는 것이다. 그러려면 오래전 배운 지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리셋의 두 번째 필요한 조건, 절제. 사람들은 지금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즉 리셋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목표와 계획을 세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로 비유하면 브레이크를 밟기보다는 엑셀을 밟아야 하지만 새로운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여긴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때로는 앞으로 질주하는 것보다 잠깐 멈춰 나쁜 습관을 먼저 고치는 것이 더 큰 발전을 가져오기도 한다. 목표와 상충하는 행동을 절제하고 불만족스러운 행동 절제하고 세 번째, 시간 낭비 절제하기를 통해 리셋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나쁜 습관을 바로 고치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도 계속 깨닫고 절제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강해진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 그 믿음을 원동력으로 삼아 불만족스러운 내 모습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나만의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은 발전이 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정답은 없다. 내가 정한 것이 답이다. 본격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작하기에 앞서 내가 현재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나열해보자. 그리고 남들이 그 대답을 욕하거나 비웃더라도 꿋꿋이 발전해 나갈 용기를 가지자. 발전의 첫 단계는 조사다. 그렇다면 조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 경험자에게 물어보는 방법을 가장 먼저 떠올렸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어떤 일을 먼저 해본 사람에게 물어보면 쉽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을 내 직접 자료를 조사해보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는 큰 도움을 받기 어렵다.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는 혼자서 정보를 알아보는 게 좋다. 나의 질문을 듣는 상대방도 사실은 무엇이 답인지 잘 모른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그 사람은 지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시간이 흘러 그 사람이 알고 있던 정보가 틀려질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혼자 조사하는 것을 추천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누군가 자기도 모르는 일에 대해 물어보면 대부분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답해주기보다 그건 불가능하다 혹은 어렵다 라며 결론만 이야기한다. 나 역시 그런 말을 직접 들어봤다. 남이 해주는 말만 듣고 따로 알아보지 않으면 시도도 못해보고 포기하게 된다. 또한 새로운 목표에 대해 조사하다 보면 실행을 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답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찾아보니 실행이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경우에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재정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조사를 할 때는 도전의 긍정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일상을 조금 더 색다르게 재미있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남는 시간에 새롭게 시도해 볼 만한 일이 있을지 발전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조사를 해야지, 지금 어떤 일을 시작해서는 안 되는 이유,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으려고 정보를 알아봐서는 안 된다. 또한 시작하기 전에 완벽하게 조건을 갖추려고 조사에 몰두하다 보면 오히려 부족하다는 생각에 의욕이 꺾일 수 있다. 따라서 해보고 싶은 일을 찾아냈으면 첫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고, 첫 번째 스텝에 성공했으면 그 다음 스텝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찾아보는 식으로 실행과 조사를 반복해야 한다. 발전하려면 반드시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가볍게 조사하는 시간을 가지며 나에게 제일 잘 어울린 옷을 찾아보자. 그것부터가 이미 시작이다.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조사해보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먼저 그 일을 하고 있어서 안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레드오션에 뛰어든다고 꼭 내가 뒤처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색, 다른 일을 시도한다면 더 특별해질 수도 있겠지만 같은 일을 걷더라도 각자만의 스타일에 따른 다른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어떤 일이든 특별한 내가 하면 가장 특별한 일이 되는 것이다. 오늘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탐색해보자. 길은 찾는 사람에게 열리는 법이다. 방구석에서 시작한 일이
또 다른 기회를 열어주고 그렇게 더 나은 날을 만들어줄 것이다. 시작은 할 수 있는 것부터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이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자. 지금 당장 시작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건 없다. 간혹 너무 빨리 가다가 놓치는 것이 생기면 그때 보완하면 된다. 완벽하게 준비해도 어차피 실수는 피할 수 없다. 루틴부터 만들면 결과가 나온다. 관심이 있어야만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전문이 아니었던 분야도 습관적으로 조금씩 하다 보면 관심이 확장된다. 목표가 흐릿하더라도 일단 루틴으로 만들어야 예측하지 못한 기회가 계속 생긴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 조금씩 발전하다 보면 재미를 느끼고 처음보다 실력도 빠르게 향상될 것이다. 혼자 있을 때, 잠이 오지 않을 때, 심심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당장 일어나서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 보자.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할 수 있는 일을 만드는 방법. 딱히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할 일도 없을 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지금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방 청소다. 다 읽고 아무렇게나 놓은 책들을 다시 원위치에 꽂아두고 모아둔 쓰레기를 버리고 가방을 정리하고 구석구석 먼지를 닦는다.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해보는 것이다. 그리고 집 근처 공원에 가서 천천히 걸었다. 핸드폰으로 셀카도 찍어 보이는 대로 영상을 촬영했다. 서점에 가서 새로 나온 책을 읽어보고 카페에 가서 맛있는 조각 케이크를 사 먹었다. 혼자만의 시간에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큰 기대 없이 해본 것이다. 이렇게 한다고 갑자기 특별한 기회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쌓이면 나는 특별해진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이 시간에는 모든 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무시하지 말자. 의미 없어 보이고 사소한 일이라도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겁이 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다. 두려움은 미지의 세계를 마주했을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으니 겁이 나는 게 당연하다. 막상 시작하면 생각보다 할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고 모든 순간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을 느낄 것이다. 또한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잘할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해질 것이다. 무슨 일을 해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도전을 할 때는 최대한 나를 두렵게 만드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평소와 안정감을 느끼는 공간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놓여놓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색한 순간을 이겨내야 한다. 유리한 조건을 포기해 보는 것이다. 하기 싫어도 자신을 몰아붙일 때 의지력이 생기고 확신이 없을 길에 들어설 때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눈을 감고 시작 버튼을 누르는 것이다. 만약 과감하게 시작을 했을 때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으니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다. 평지를 걸을 때는 떨리지 않아도 외나무 다리를 건널 때는 떨리는 법이다. 나의 가장 큰 약점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전까지는 내가 얼마나 강한지 깨달을 수 없다. 지금까지 지금은 나만의 시간입니다 라는 글 속에서 나만을 위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나를 믿고 시작하는 모든 이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목표에 대한 얘기와 함께 지연이가 들려주고 싶은 경험 속의 팁을 아울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주시 이야기의 나만의 시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